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4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합, 음, 많이들 들어보셨죠? 천간에 오합이 있고 지지에 육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육합에 대한 개념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굳이 이제 그 육합의 뭐 비밀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주풀이를 할 때 육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다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지구축을 갖다 놓고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자하고 축이 합을 해서 자축토, 그 다음에 인해목, 묘술화, 진유금, 사신수, 오미화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반대편에 있는 글자, 나랑 음량이 다른 녀석을 이렇게 짝 주려고 하는. 그래서 육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주 그냥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한테 그 육합 글자가 있으면은 왠지 이렇게 아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부부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전생에 뭐 인연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그냥 뭐 첫눈에 그냥 확 쏠리는 기운, 그냥 싹 땡기는 기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육합이 들어있으면은 부부 속궁합이 참 잘 맞네. 그냥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삼합보다는 좀 못해요. 부부 조화도 면에서. 왜 그러냐면은 육합은 처음에는 그냥 싹 끌어당기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금방 시들해져. 그래서 그 삼합은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목적 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뭉치고 또 뭐 깨질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뭉치는 힘이 있어서 부부 조화도 면에 있어서는 이 삼합이 육합보다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자축합이라든지 오미합은 너무 이게 가까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읽어 나갈 때도 요 구간을 지나갈 때는 그냥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큰 변동수 없이 자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읽어 나가실 때도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읽으시고 대운이 많이 바뀌는 구간은 뭐 축에서 인으로 간다든지 인에서 축으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뭐 미에서 신으로 간다든지 또 뭐 신에서 미루다가 넘어온다든지 할 때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 부귀 빈천 뭐 이런 게 많이 뒤바뀌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죠. 자, 그건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육합할 때 내 팔자에 자수라는 녀석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자가 있네. 자가 있긴 있지. 근데 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육합 글자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수 옆에 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 끔딱지 마냥 붙어 다녀.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기질 한 몸처럼 그냥 막 껌딱지 마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 사주에 또 축이 있다. 그럼 여기도 자수가 늘 껌딱지 마냥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 어디 뭐 갈 때도 그냥 껌딱지 마냥 그냥 뭐 어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 손잡고서 그냥 뭐 매점에 갈 때도 그렇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커피 마시러 갈 때도 그게 어떤 내 짝 같은 거예요. 짝의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육합은. 그래서 약간 표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내 사주에 자수가 드러나 있다면 얘가 대표주자고 얘는 그냥 거기 쫄쫄쫄 따라다니는 뒤에서 어떤 숨은 기질, 뭐 어떤 성향, 뭐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요 글자들이. 또 반대로 축이 드러나 있다라면은 자수라고 하는 속성, 기질, 뭐 이런 게 숨어 있다. 이렇게 깊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사주팔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경향성인데, 자수인데 요게 위에 이제 병이 붙어 있다라면은 병자 일주다. 정관이죠. 그러면은, 정관이네. 바깥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관의 남자. 아주 반듯하고, 그렇죠. 뭐, 바르디 바른,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요 속에 또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축은, 화생토 하니까 이제 상관의 기질이니까.
아니, 뭐, 바깥에서는 뭐 보면은 아주 뭐 점잖고 뭐 농담도 안 하게 생겼는데, 집에 오면은 아주 뭐 재미난 말도 많이 하고 아주, 상관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요 속에 요 놈을 달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또 축이라고 하는 상관은, 좀 막 드러내놓고 여럿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조절조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 뭐, 둘만의 부부 많이 있을 때라든지 뭐 요럴 때, 또 조그만하게 그 소규모로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하는 자리에서는 아니 평상시에는 참 점잖고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니 제일 많이 말을 한다니까 또 이런 패턴이 그게 요 축이라고 하는 상관을 여기다 쫙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기질로다가 읽을 때 그렇게 보시고 운에서 이제 읽어 나갈 때 육합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팔자인데 병자 일조인데 여기 이제 축이 하나 있는 패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일조인데 요게 뭐 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칩시다. 이렇게 요런 패턴 두 개.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자축 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자진 삼합으로다가 묶여 있는데 운에서 오화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오화가. 그러면은 이 오화가 여기 좌우충을 하는 거하고 여기에 좌우충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즉 뭐냐면은 그냥 자만 있는 경우에 또 충을 하면은 자가 완전히 그냥 확 깨져버리겠지. 근데 이렇게 육합으로 묶여 있으면은 얘가 와서 얘를 갖다가 건드려도 얘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꿈쩍도 할 수도 아니야. 육합으로 묶여 있어갖고. 근데 요 삼합으로 돼 있는 거는 요게 뭐 삼합이니까 삼합은 뭐 춤이 오면은 금방 와라라라 해가지고 그냥 쭉 흩어졌다가 또 틈만 나면 또 뭉치지 뭐 이런 게 삼합이잖아요. 그래서 잘 깨지는데 육합은 이렇게 잘 안 깨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운에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운을 갖다가 읽어 나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팔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이제 자나 뭐 이렇게 축이 있다. 여기 이제 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자리에 자나 축이 있으면은 주로 오래 묵은 부동산 건물 또는 내가 사는 집, 뭐 아니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뭐 어떤 그 일,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4, 5미 구간을 지나간다. 운에서. 자, 4, 5미 구간을 지나갈 때, 오화 운이 들어와가지고 좌우충을 한번 탁 치죠. 이렇게. 자축 합으로 묶여있으니까 안 깨져. 이게 웬만하면 안 흔들린다니까. 그럼 언제? 그 다음 해에 미년이 왔을 때, 충리충 딱 하면은, 이제 드디어 움직여서, 요때 부동산 매매, 계약, 요때 팔린다니까요. 두 번 충을 맞아서, 그 정도는 해야 이 육합이 깨지는, 그런 기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해 나가는데, 요런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이렇게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인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인. 자, 인이 있는데, 인도 요 옆에 항상 해가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토일주가 만약에 이 인이라고 하는 거를 관성으로다가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업적성으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항공, 전기, 전자, 통신, 이 역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이제 편관이다 보니까 그런 일터, 그런 일을 하는데 요 해수라고 하는 글자가 편재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편재를 꿈꾸면서 사업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요 무인일주는 여기 해수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서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100% 드러나는 건 아니고 요 글자의 작용력은 겉으로 이렇게 똑같은 글자라고 해도 무인일조가 이게 이렇게 해수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한 80%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 20% 정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숨어 있는 글자를 같이 읽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운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운에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남자 운이다, 결혼 운이다,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다. 자, 그러면은, 개묘년인데, 이 묘라고 하는 거를, 관성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 무토일주다. 그러면은, 이 묘가 들어오면은, 정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남자 운이 들어왔네? 결혼 운이 들어왔네? 또는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관 운이네? 좋은 일이 있겠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콕, 그 끔딱지 마냥 또 따라 붙잖아. 그래서, 요게 있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비겁이잖아요. 비겁에 에워싸인 관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경쟁이 있겠죠. 남자도 비겁의 물에 둘러싸인 남자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 어떤 그 일의 결과를 예측해낼 때,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요 숨어 있는 글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또는, 무일주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운에서 이제 그, 묘가 들어왔을 때, 정관이 들어와도, 요 속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요 진술충 하니까 이렇게 깨져버리죠. 요럴 때는, 이게 딱 막히니까 요 놈이 살아났죠. 그래서 정관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또는 뭐, 진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무오다. 자, 무오다 그러면은 또 요게 오하고 술이, 무리를 짓죠. 오술 합을 짝 하죠. 그럴 때도 이제 요, 묘라고 하는 정관이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합은, 어떤 그 운에서 일의 성사 여부를 갖다 판단을 할 때, 그 숨어 있는 글자가 그걸 성사를 못하게 지연시키는 어떤 인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읽어 나가시는 게, 사주 분석의 아주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육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